자, 오매불망 문제편 7회차 1번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나오죠? 부정청탁 금지법. 함부로 돈 주가 맞는 거 안 된다, 그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표적인 게 외부 강의 같은 경우죠.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들은 공문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안 해도 괜찮지만 근무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내건 근무 시간 내건 간에 개인적으로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자신의 근무보다는 강의에 오히려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가 돼야 되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문은 판례 내용이에요. 이 법이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부정한 해결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도 함부로 돈 주면 안 되죠.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함부로 주거나 받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상급 공직자를 반드시 명령 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만 상급 공직자로 본다. 아니야. 직무상 명령 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가 아니더라도 상위 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급 공직자로 본다. 어디가 더 비위행위를 막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후자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급 공직자는 반드시 명령 복종이나 지휘 감독 관계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넓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가서 보시면 이 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벌이 초등등 고등학교, 초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전부 다 국공립학교만 함부로 돈 받으면 안 되고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죠, 포함.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구별하셔야 되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언론사나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는 들어가죠, 이 법에서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게 됩니다. 4번 가서 봅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그림을 그려드렸다, 그죠? 이해 당사자들이 제가 제 일 좀 잘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인지상정상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어차피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 경우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을이 굳이 제3자를 찾아서 부정청탁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을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는 4인일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가 공직자인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2, 3 이렇게 하셨죠. 따라서 을이 제3자인 병을 통해서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역시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서 보시면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그리고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와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거니까 이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1번 지문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대상자의 행위 정도는 우리 어떻게 나누나요? 첫 번째가 수능이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은 이리 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적극적 저항은 뿌리치는 정도의 액션은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공격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폭력적 공격은 주먹이나 발을 쓰는 거고요. 치명적 공격은 흉기나 둔기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번 지문에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는 않고 비협조적이에요. 그런데 경찰관이나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뭐는 없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격의 의사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의 의사는 없으니까 두 가지 저항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소극적 저항이냐 아니면 적극적 저항이냐인데 첫째 줄에 보면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만 나와 있잖아요.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라는 말만 됐지 어떤 특별한 액션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는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 수준은 뭐죠? 수능에 대해서는 협조적 통제,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는 접촉 통제. 됐죠? 적극적 저항부터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의 중요 부위나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는 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대응 수준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그죠?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가봅시다.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신체 위협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격인데 폭력적 공격은 제가 아까 주먹이나 발 쓰는 거라 그랬죠. 치명적 공격은 흉기나 둔기 쓰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손바닥이랑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거 뭐에 관한 이야기다? 폭력적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따라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경찰관은 대상자를 벌할 목적으로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4번도 맞고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역시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고요. 최근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서 보시면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해야 될 기본 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그리고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와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거니까 이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1번 지문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대상자의 행위 정도는 우리 어떻게 나누나요? 첫 번째가 수능이죠.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은 이리 와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적극적 저항은 뿌리치는 정도의 액션은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공격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폭력적 공격은 주먹이나 발을 쓰는 거고요. 치명적 공격은 흉기나 둔기나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번 지문에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의 지시 통제에 따르지는 않고 비협조적이에요. 그런데 경찰관이나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뭐는 없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공격의 의사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의 의사는 없으니까 두 가지 저항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소극적 저항이냐 아니면 적극적 저항이냐인데 첫째 줄에 보면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말만 나와 있잖아요.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라는 말만 됐지 어떤 특별한 액션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태는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소극적 저항 상태에 대해서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뭐였나요? 소극적 저항, 대상자의 행위 정도에 따른
자, 그래서 이번에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 수준은 뭐죠? 수능에 대해서는 협조적 통제, 소극적 저항에 대해서는 접촉 통제. 됐죠? 적극적 저항부터는 물리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의 중요 부위나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는 건 가장 강력한 형태의 대응 수준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그죠? 치명적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가봅시다.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신체 위협을 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격인데 폭력적 공격은 제가 아까 주먹이나 발 쓰는 거라 그랬죠. 치명적 공격은 흉기나 둔기 쓰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손바닥이랑 주먹이 나오잖아요. 그건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다? 폭력적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따라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경찰관은 대상자를 벌할 목적으로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따라서 4번도 맞고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문제 봅시다. 경찰관의 전보에 관한 이야기. 전보는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치역과 결탁해서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의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틀렸다. 그죠?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 너무나 전보를 자주 시켜버리면 오히려 일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보 제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3번 가서 보시면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산후우울증이나 아기를 혼자 키우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보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전보시켜줄 수도 있다 그랬죠. 3번이 맞는 이야기고요. 4번에 섬해땅구 특수지역은 5년이다. 그죠? 3년은 그렇죠. 전문직에 갔을 때 3년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문제 사회계획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 5가지 접시 난동객 이렇게 가죠. 공정한 접근, 차별하지 마라. 공공의 신뢰 확보, 자구행위 하지 말고 법 집행은 확실해야 되고 적법 절차와 비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요. 협동과 역할관계 중수,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차별하지 마라 그 말이었죠. 자, 기억 지문 한번 봅시다. 갑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대는 평소에 갑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동을 안 했어요. 자기 입맛에 들면 출동해주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출동 안 해주고 차별한 거죠. 따라서 공정한 접근 위반이 되겠죠. 두 번째, 갑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 사람이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체포하지 않고 경찰에게 신고해서 범인을 체포했다면 갑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공공의 신뢰 확보니까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딕은 김형사가 절도범을 추격 중에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쏩니다. 우리 총기 사용 관련 판례에서 등을 향해서 쏘았다. 복부를 향해서 쏘았다. 전부 다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그죠? 그리고 권총을 쏘았을 때 판례는 뭐라 그러죠?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모르잖아. 자구법법, 적법 절차와 비례원칙 위반은 공공의 신뢰 위반이 되는 거죠. 리을, 김경장이 혼자서 탈주범을 잡아서 승진할 목적으로 협동하지 않고 혼자 잡으려다 실패했다면 협동 위반이 맞죠. 됐죠? 그 다음 미음 가서 보시면 도둑을 당한 경험 있는 경찰관입니다. 이 사람이 경찰관이 되고 나서 도둑을 잡았는데 자신의 경험이 생각해서 더 강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으로 차별한 거니까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위반이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기읍과 디귿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5번 해봅시다. 행정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건 100% 승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효인 경우는 100%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당연무효로 100% 승계되고요. 논의할 필요도 없죠. 논의의 실익조차도 없는 거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번 가서 봅시다. 처분의 하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유 제시를 안 했네?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서 그래서 하자를 치유하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오히려 불리하죠. 취소되지 않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 거니까. 또는 징계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유 제시를 안 했던 거죠. 그럼 징계가 안 받게 되는 건데 나중에 징계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거고요. 3번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예요. 당연무효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다? 징계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 용인 받아들였다고 해도 뭘 받아들여? 없는데 뭘 받아들이냐고요.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됐죠? 4번 가봅시다. 행정청이 청문은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되죠?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보다 짧게 알려준 거죠.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어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이 줄어든 거니까 당연히 이건 불리한 거죠. 그러면 기간을 원래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합니다. 출석했고요.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이 말은 뭐죠? 스스로에게 그렇죠. 불리한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날짜는 조금 짧게 들어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건 전혀가 없으니까 하자의 치유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자의 치유는 국민에게 불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유리할 때는 또는 불리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확약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확약이 나오면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확약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 다음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구속력은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아니죠.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력력이니 불가증력이니 하는 처분에만 인정되는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확약은 방금 이야기했죠.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약속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전혀 없는 지문이지만 행정지도에 비슷한 조문이 있죠. 행정지도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구두로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요청하면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는 교부하게 되는 거. 비슷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니은 지문 행정청은 확약이 위법함을 이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속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되겠죠. 야, 우리가 이거 약속했는데 법 위반이라서 아쉽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의견 제출 기회까지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회, 보통은 침입적 처분을 할 때 기회를 주는 거라서 확약이 위법해서 지키지 못한다고 할 때는 굳이 의견 제출 기회까지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디귿,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이나 사정이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업면허 1순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간척사업으로 바다가 없어진 거죠. 그건 행정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은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디귿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리을 가서 봅시다.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한 확약을 하려는 경우. 자, 누가 나한테 이거 약속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행정청이에요.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약속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이지만 다른 누군가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른 누군가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기다려봐. 일단 내가 거기 물어보고 올게. 그쪽과 먼저 절차를 거쳐야죠. 그리고 나서 확약을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약을 하기 전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리을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맞는 지문은 리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음 가봅시다.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도 할 수 있고요. 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너네 불리한 거 절대 이런 거 안 할게 라고 약속할 수도 있죠.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쓸 내용을 하는 확약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약속과 똑같은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맞는 지문은 리을 하나뿐인 게 되겠네요. 행정소송 제기기간과 행정심판 청구기간 한번 봅시다. 부작위위법의 확인의 소는 아무것도 행정청이 없죠? 따라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건 처분이 없으니까 제소기간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고요. 행정심판을 거쳐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재결이죠. 그러면 재결이라는 행정심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재결 기준으로 소송 제기는 90일, 1년이 되는 거니까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이 되잖아요.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게 됩니다. 2번 지문 가서 봅시다.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과 내가 대등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제소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기간에 제기해야 됩니다. 변경할 수 없는 불변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이야기고.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안날로부터 90일인데 더 길게 알려줬어요. 그걸 우리는 오고지라고 하는데 길게 알려주면 오히려 유리한 거죠. 그러면 그 잘못 알려진 기간, 원래는 90일인데 100일이라고 알려줬으면 그 100일 안에 제기하면 되죠. 왜? 나한테 더 유리한 거니까. 그런데 짧은 기간으로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은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원래대로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고요. 다만 요거는 행정 심판에만 있는 규정이고 행정 소송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 2번과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가서 봅시다. 자, 우리가 처분 기준으로 행정심판을 걸 때, 자,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 내렸죠.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도 90일 플러스 90일 또는 180일이고요.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90일이잖아요. 그리고 1년인데 여기 90일을 위반했던 거죠. 어겼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 제결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벌써 여기 행정심판 제기할 때 소송 제기할 날짜도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편법으로 90일 넘었지만 일단 행정심판 제기하고 제결 기준으로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한다? 이건 편법이죠, 편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결이 있은 후에 재결서를 종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심판 청구할 때 기간을 어겼으면 재결을 통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됐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보안업무 규정부 합시다. 외교관계 단절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건 1급 비밀이죠. 우리 했었지? 막 2, 3회. 2급 비밀은 막대한 지장, 3급 비밀은 해를 끼치로 열릴까? 1번 질문 틀렸죠? 비밀을 만들어 보니까 2급도 되고 3급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순경이 봐야 될 내용도 있으니까 우리 몇 급으로 지정한다? 3급으로 지정하는 거니까 최저 등급, 최고 등급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 우리 비밀분류, 문서비밀 분류의 원칙, 과외 독립이었죠.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그리고 그렇죠, 독립분류의 원칙입니다. 3번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 분류하는 거지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하면 안 돼. 나눠서 하니까 2급이고 2급이야. 합치면 내용이 1급일 것 같아. 그래도 2급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독립분류의 원칙을 말하는 3번도 맞는 이야기고 4번 비밀을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혹시나 숙소에서 비밀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국내 경찰기관에 또는 외국 갔으면 제외공간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는 게 맞겠죠. 2번 봅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부터 여러 가지 다문화사회 접근 유형봅니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 인정하겠다. 그 대신에 완전히 단절돼서 따로 살자 우리는 서로 간섭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게 바로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소수민족의 권리와 관리가 있는 거 맞죠? 자, 2번 동아주의, 물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다른 말이죠. 소수민족 들어와라, 들어오는 거 괜찮은데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주류사의 글과 문화를 따라라. 그러면 물 들어갈 것이다. 동화주의자. 동화주의는 기회균등과 관련이 있죠.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결과평등이죠. 그래서 소수민족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TO를 미리 마련해 주고요. 그 마련된 TO에 대해서 10명, 일정한 숫자 10명은 무조건 소수민족 출신 공무원이 생겨나는 거니까 결과평등 맞습니다. 4번 흑인과 원주민 따로따로 살자. 소수민족만 알아서 살겠다. 요건 급진적 다문화주의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10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입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일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임의적 거절 사유만 있고 절대적 거절 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라는 서술어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적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사다, 재판, 요 두 가지 단어가 담백하게 나올 때는 이건 연기사유죠, 연기사유. 우리가 수사나 재판 중이니까 좀 기다려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법이 기준이죠. 대한민국 법률이 기준이고, 그리고 미풍양속은 임의적 거절 사유에 들어가지만 재산상 손실은 안 들어간다, 그죠? 너네 도와주니까 우리가 손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첫 번째 1번 봅시다.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수사, 재판
담백하게 나왔죠? 이 둘은 연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에 한국이 도와주면 다음번에 한국이 부탁할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라는 보증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같이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고요. 3번에 가서 보시면 공조범죄가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풍양속 나왔잖아요. 요건 연기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술어까지 다 맞는 이야기죠. 4번에 보시면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물건의 인도 전부 일과 관련되니까 국제형사자복 공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일이 중간에 오류도 나고 에러도 잡히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 들여서 드리는 강의 자주 들으시고 많이 들으셔서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